ADHD가 있는 아이가 게임을 몇 시간씩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저렇게 집중을 잘하는데 왜 책상에만 앉으면 집중을 못할까? 그러다 보면 ADHD가 정말 맞는지 의심을 하거나 공부하기 싫어서 일부러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임에 오래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과 ADHD 진단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ADHD는 모든 상황에서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ADHD는 부주의와 과잉행동, 충동성이 지속되면서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신경 발달 질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주의는 단순히 집중 시간이 언제나 짧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제때 시작하고 중요한 곳에 주의를 유지하고 방해 자극을 무시하면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ADHD의 집중력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게임은 집중이 유지되기 쉬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목표가 짧고 분명합니다. 적을 피하거나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거나 한 퀘스트를 통과하는 것처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끝내면 바로 다음 목표가 제시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긴 계획을 세우거나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오랫동안 기억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에 공부는 목표가 훨씬 멀고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풀고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 번 복습한 뒤에야 시험 성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현재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정하고 순서를 계획하면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속도입니다. 게임에서는 버튼을 누르거나 캐릭터를 움직이면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점수가 올라가거나 효과음이 들리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얻거나 성공과 실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동의 결과가 빠르게 돌아오면 현재 활동에 주의를 다시 붙잡아두기가 쉽습니다. ADHD에서는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는 지금 바로 얻을 수 있는 작은 보상에 더 민감한 경향, 그리고 보상을 오래 기다리는 상황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물론 모든 ADHD 환자들에게 똑같이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왜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게임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자극의 변화입니다. 게임에서는 화면과 소리, 움직임, 과제의 난이도가 계속 바뀝니다. 집중이 잠깐 흐트러지더라도 새로운 장면이나 시간이 다시금 시선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책을 읽거나 문제를 푸는 활동은 외부 자극의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졌을 때 게임은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지만 공부는 자신이 스스로 주의를 다시 문제로 돌려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난이도 조절입니다. 많은 게임들은 쉬운 단계에서 시작하고 사용자의 실력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실패하더라도 바로 다시 시도를 할 수가 있고 현재 수준에 맞는 도전들이 반복됩니다. 공부는 좀 다릅니다. 이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를 읽어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제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분량이 많아 보이면 시작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따라서 게임을 오래 한다는 사실은 그 아이가 모든 종류의 집중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게임에서 필요한 집중과 공부에서 필요한 집중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외부에서 목표와 순서를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자극에 반응하고 짧은 목표를 반복하면서 즉각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합니다. 반면 공부에는 스스로 시작하고 계획하고 재미가 적어도 계속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자극을 무시하고 나중에 받을 결과를 위해서 현재의 노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부는 집중력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작업 기억,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 순서를 정하는 계획 능력,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 같은 여러 실행 기능이 함께 필요합니다. ADHD에서는 이러한 실행 기능의 어려움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문제가 숙제나 시험 공부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몇 시간 했다는 말도 같은 수준의 집중이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유지됐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짧은 과제가 계속 바뀝니다. 한 판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캐릭터를 바꾸거나 새로운 임무로 이동합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게임을 오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짧은 목표와 자극이 이어진 활동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부는 한 내용을 오랫동안 붙잡고 이해하거나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문제를 계속 붙잡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을 게임한 것과 2시간 동안 교과서를 읽은 것을 같은 종류의 집중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2가지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첫째, 게임을 오래 하기 때문에 ADHD가 아니라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ADHD는 게임 집중 여부 하나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가정과 학교 등 여러 환경에서 지속되는지, 학업과 생활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만드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무조건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누구나 재미있는 일보다 재미없는 일에 집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ADHD가 있는 아이에게 공부는 단순히 재미가 없는 일을 넘어서 스스로 시작하고 계획하고 집중을 되돌리고 끝까지 마쳐야 하는 부담이 큰 활동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DHD가 있다고 해서 모든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은 목표가 분명하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고 자극이 계속 변하고 짧은 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집중이 비교적 유지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부는 당장 보상이 없어도 스스로 시작하고 계획하고 주의를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에는 몇 시간씩 집중하지만 공부에서는 집중이 어려운 모습이 ADHD와 모순되는 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집중할 의지가 있는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는 집중이 유지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어려워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